차는 비명 요양원의 높은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최미숙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마른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한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최할머니의 큰아들 지호가 운전석에서 말했다. 어머니의 알츠하이머병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저와 미나는 일도 하고 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볼 수는 없어요. 어머니, 이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최할머니의 며느리 미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죄책감을 숨길 수 없었다. 전문 간호사가 있고 의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어머니는 여기서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실 거예요. 최할머니는 침묵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과 일, 그리고 그들의 작은 가족들로 바쁘다는 것을 이해했다. 지호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사로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다. 미나는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둘 다 그녀처럼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 최할머니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사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해하기 싫었다. 79년의 인생 동안 그녀는 자신이 이런 곳에서 끝나게 될 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노인들을 보내는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지호는 차 문을 열고 돌아가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최할머니는 천천히 내렸고 그녀의 다리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내가 뭘 잘못했니? 그녀의 질문에 지호는 멈춰섰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최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더 잘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자녀들이 더 이상 그녀의 짐을 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정문을 지나 요양원 구내로 들어갔다. 밖에서 보기에는 꽤 아름다웠다. 조심스럽게 관리된 화단과 나무 그늘 아래 여기저기 놓인 나무 벤치가 있었지만 최할머니의 눈에 이곳은 여전히 감옥 같았다. 그녀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남은 생을 보낼 곳. 접수처에서 중년 여성이 전문적인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고 시설 규칙을 설명한 다음 지호에게 일련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다. 최할머니는 그곳에 서서 자신이 거래되는 상품처럼 느꼈다. 최할머니는 205호실에 계실 거예요. 여성이 말했다. 이 인실이라 박수진 할머니와 함께 지내세요. 그녀도 비슷한 연령대이고 매우 친절하세요. 2인실. 최할머니는 이제 사생활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생활 공간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205호실로 가는 동안 최할머니는 시설의 다른 거주자들의 시선을 느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들, 그리고 몇몇은 그저 앉아서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미래일까? 205호실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2개의 싱글 침대, 2개의 작은 옷장, 그리고 뒷뜰을 내다보는 창문이 있었다. 최할머니의 새 룸메이트인 박할머니는 그곳에 없었다. 어머니, 여기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말했다. 보세요. 창문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보여요. 최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침대 옆 테이블에 가족 사진을 놓고 옷장에 옷을 걸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치 그들이 그녀의 진짜 집에서 그녀의 존재를 서서히 지워나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 지호는 어머니를 안았고 미나는 울었다. 자주 찾아뵐게요. 지호가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아들. 최할머니가 강해지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문이 닫힌 후 그녀가 이 낯선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가 억누르려 했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그녀는 자문했다. 긴 인생의 기억들, 한국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결혼, 자녀들을 키우던 세월 모든 것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 같았다. 알츠하이머병이 서서히 그녀의 소중한 기억을 앗아가고 있었고 이제 자녀들은 그녀를 이곳에 보냈다. 79세의 최미숙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다. 1층 사무실에서
비명 요양원의 수간호사 김유진은 새로운 환자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최미숙, 79세, 초기 알츠하이머병. 유진은 32세에 불과했지만 이미 노인 돌봄 분야에서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노인 돌봄은 존경받거나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인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때문이었다. 새 환자인가요? 시설의 의료 책임자인 박지원 의사의 목소리가 문에서 들렸다. 네, 최미숙 할머니요. 유진이 대답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으로 오늘 아침 자녀들이 모셔왔어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늘 그렇죠. 자녀들은 바빠서 돌볼 시간이 없어 여기로 보내죠.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선생님,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그들이 풀타임으로 일해야 할 때는요. 알아요.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노인들이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의 눈빛을 볼 때마다 슬퍼요. 그들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유진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 느낌을 잘 알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노인들이 그런 절망적인 눈빛으로 요양원에 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양원은 정말로 마지막 정거장이었다. 그들이 남은 날들을 종종 외로움과 망각 속에서 보내는 곳. 하지만 유진은 비명 요양원이 그런 곳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선생님,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저는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요? 지원이 궁금해했다. 저는 우리가 여기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진이 열정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단순히 의료 및 기본적인 요구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삶의 기쁨도요. 그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가장 중요하게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느낌을 주는 것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유진 씨,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많죠. 유진이 자신감 있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리고 최미숙 할머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 새 환자를 만나러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최할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비명 요양원의 모든 사람들 그녀 자신을 포함해 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최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눈물을 서둘러 닦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여전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가 있는 귀여운 계란형 얼굴을 가졌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미숙 씨.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는 김유진, 요양원의 수간호사입니다. 할머니의 새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러 왔어요. 새집. 최할머니는 쓴웃음을 짓고 싶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집은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그저 요양원일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최할머니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다. 유진은 최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오늘이 할머니께 힘든 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이해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익숙한 집과 가족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최할머니는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난 그 집에서 50년 넘게 살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살았지.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유진은 최할머니의 마른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할머니께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최미숙 씨, 할머니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도 있어요. 할머니를 돌보고 함께할 사람들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진정성, 따뜻함과 최할머니를 위로하게 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요양원이 보통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유진이 계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가족들이 노인들이 부담이 될 때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비명 요양원이 다르길 원해요. 저는 이곳이 커뮤니티가 되길 바라요. 노인들이 단지 신체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존중받고 경청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곳이 되기려. 최할머니는 유진을 바라보며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담긴 열정에 놀랐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믿나요? 그녀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물었다. 전심으로요.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노인들과 충분히 오래 일해서 노년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단지 새로운 장일 뿐. 자신만의 기쁨과 의미가 있는 장이죠. 최할머니는 유진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자녀들에게 버려진 것에 대한 상처는 여전히 너무 새롭고 깊었다. 그들은 나를 여기에 버렸어.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유진은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최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아니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해서 여기에 보낸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최할머니는 유진이 한국어를 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당신은 한국어를 잘하네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제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죠. 이것은 그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나이와 상황의 차이를 뛰어넘는 다리를. 최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저희 활동 몇 가지에 초대하고 싶어요. 유진이 주제를 바꿨다. 오늘 오후에는 미술 수업이 있고 저녁에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공연이 있어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난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해요. 유진은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할머니가 참여하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단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제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최할머니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가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나요? 그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최할머니,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진이 떠나고 문을 닫았을 때 최할머니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희망은 아니었고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작은 호기심,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최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정원에서 산책하는 다른 노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이곳에 익숙해지기도 싫었다. 그녀 안의 일부는 여전히 지호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방문이 갑자기 열리고 최할머니보다 조금 더 나이든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깔끔하게 짧게 자른 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깊은 주름이 있는 둥근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놀랍게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 내 새 룸메이트구나. 그 여성이 기쁘게 외쳤다. 나는 박수진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최할머니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미술 수업에 다녀왔어요. 박할머니가 말하며 낙서가 그려진 종이를 들어 올렸다. 고양이를 그렸는데 닭처럼 보이네요. 늙어서 손이 더 이상 재주가 없어요. 그녀는 그 말 후에 크게 웃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상쾌했으며 최할머니가 요양원에 대해 상상했던 슬픈 이미지와 전혀 닮지 않았다. 여기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최할머니가 물었다. 3년이요. 박할머니가 자신의 침대에 앉으며 대답했다. 내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후에 딸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고 그 아이는 미국에 살고 있었죠. 여기 좋으세요? 최할머니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이곳을 정말 싫어했죠. 버려진 것 같았어요. 마치 더 이상 쓸모없는 오래된 물건처럼. 그녀는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때 유진이 왔어요. 수간호사? 네. 그녀는 약 2년 전에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것이 변했어요. 박할머니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최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전에는 이 요양원이 그저 사람들이 끝을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것을 진정한 커뮤니티로 만들었어요. 보시게 될 거예요. 최할머니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나는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내 아들은 곧 요양원이 나에게 맞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박할머니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기다리는 동안
나와 함께 공동생활실로 가지 않을래요? 고등학생들의 공연이 곧 시작될 거예요. 최할머니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때 그녀는 유진의 약속을 기억했다. 그녀가 이곳에서 행복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는 약속. 아마도 그녀는 이곳에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좋아요.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같이 가죠. 요양원의 공동생활실은 높은 창문이 있는 넓은 공간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주자들은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고 일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 그룹이 있는 앞쪽을 향해 있었다. 최할머니와 박할머니는 뒷줄의 자리를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 익숙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다. 유진은 고등학생들을 환영하며 단상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성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름다운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노인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고 학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그들은 전통 한국 악기와 현대 기타를 혼합한 독특한 음악 공연을 시작했다. 최할머니는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가야금 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그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야금을 가르쳤던 시절로. 당신도 가야금을 연주했나요? 박할머니가 물었다. 최할머니의 눈빛 변화를 알아차리고 네, 오래전에요. 최할머니가 속삭였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셨어요. 나는 꽤 잘했었죠. 여기 악기 동아리가 있어요. 박할머니가 알려주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모여요. 유진이 지역 음악학교에서 악기들을 기증받았어요. 최할머니는 놀랐다. 요양원의 악기 동아리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미술 동아리, 독서 동아리, 원예 동아리도 있어요. 유진이 모두 시작했죠. 그녀는 우리가 단지 약을 먹고 TV를 보며 죽음을 기다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최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공연에 몰입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전염되었고 그녀는 박자에 맞춰 발을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학생이 최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민지라고 해요. 최미숙이에요. 최할머니가 대답했다. 오늘 처음 왔어요. 할머니가 발로 박자를 맞추시는 걸 봤어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젊었을 때 가야금을 연주했었어. 최할머니가 말했다. 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저도 가야금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올 때 제 가야금을 가져올게요. 할머니께서 몇 가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최할머니는 이 순수한 요청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물론 내가 아직 기억한다면 말이야.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약속이에요. 민지가 외쳤다. 다음 주에 올게요. 최할머니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그날 밤 최할머니는 룸메이트인 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박할머니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 요양원에 온 이후의 적응 과정, 그리고 유진이 그곳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유진을 널리 알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박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너무 젊고 소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녀 안에는 불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열정이 있었죠. 그녀는 우리를 단지 돌봐야 할 노인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들로 대했어요. 최할머니는 이해를 시작했다. 유진은 단지 그녀의 직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여전히 그녀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여전히 아들이 그녀를 여기 남겨둔 것에 대해 아팠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녀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음 며칠 동안 최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요양원 생활을 탐색했다. 그녀는 여전히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정원에서 짧게 산책을 했다. 유진은 매일 그녀를 방문했다. 때로는 그저 인사를 하러, 때로는 그녀의 약을 가져오러,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러. 그리고 매번 그녀는 최할머니를 부드럽게 격려했지만 절대 압박하지는 않았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유진이 화요일 아침에 말했다. 악기 동아리가 오후에 모여요. 관심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최할머니는 망설였다. 그녀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싶었지만 참여하는 것은 마치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다음에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알려주세요. 그날 오후 최할머니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이 가야금 줄을 타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50년이 넘은 기억이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최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유진이 문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최할머니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최할머니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훔치다 걸린 것처럼. 그러나 유진의 얼굴에는 판단이 아닌 따뜻함만 있었다. 네, 그럼요. 최할머니는 마침내 말했다. 가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최할머니는 그 미소가 승리의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기쁨의 미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작은 음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다른 이들은 작은 드럼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가야금이 있었다. 우리는 작년에 가야금을 얻었지만 아무도 연주할 줄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유진이 설명했다. 할머니께서 우리의 첫 번째 가야금 연주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최할머니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악기를 만졌다. 그것은 그녀가 젊었을 때 연주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야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아 악기를 무릎에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줄을 스치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최 선생님이 가야금을 연주하실 줄 아신대요. 유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모두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오, 연주해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요. 박 할머니가 격려했다. 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야금을 연주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마도 지호가 태어나기 전 거의 50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기억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리랑의 첫 몇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자신감을 얻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최할머니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기쁨의 미소를. 그녀의 손가락이 줄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 그녀의 청년 시절, 그리고 그녀가 이 아름다운 악기와 나눈 사랑을 기억했다. 그녀가 연주를 마쳤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최 선생님, 정말 훌륭해요. 한 노인이 외쳤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물었다. 최할머니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아니요. 내가 선생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마스터예요.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매주 한 번, 가야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수업을? 최할머니는 놀랐다. 내가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나는 너무 늙었어요. 음악은 나이를 모르죠.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식은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요. 최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줄 위에 있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목적 의식. 그럼 해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내가 많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유진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짜며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최할머니는 유진의 말이 단지 가야금 수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 요양원에서의 그녀의 여정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은 정말로 단지 시작일지도 모른다. 목요일 아침, 최할머니는 불안정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침대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창문 밖의 풍경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그녀는 속삭였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돌아다녔다. 벽에는 그녀가 모르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옷장에는 그녀의 옷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여기에 둔 기억이 없었다. 이봐요. 누구 있어요? 그녀는 외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다른 노인이 깨어났다.
최 씨,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누구야? 최 할머니가 물었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내 아들은 어디 있어? 박 할머니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최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저는 박수진이에요. 당신의 룸메이트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비명 요양원에 있어요. 당신의 아들 지호가 당신을 여기에 데려왔어요. 기억나세요? 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거짓말이야. 나는 집에 있어야 해. 지호는 어디 있어? 박 할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다. 괜찮아요. 최 씨.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몇 분 후,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즉시 최 할머니의 혼란 상태를 알아차렸다. 최미숙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에요. 기억나세요? 최 할머니는 뒤로 물러났다. 나는 당신을 몰라요. 나를 집에 데려다 줘요. 내 아들에게 연락해요. 유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는 당신의 아들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당신이 앉아서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최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유진의 차분한 존재감이 그녀를 조금 안정시켰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유진은 그녀 옆에 앉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었다. 지금 혼란스러우신 것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날짜가 무엇인지 아세요? 최 할머니는 생각했다. 2018년인가?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2023년 5월 11일이에요. 당신은 비명 요양원에 계세요. 사흘 전에 오셨어요. 최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기억들이 흐릿하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요양원. 아, 네. 지호가 나를 여기에 데려왔어요. 맞아요. 유진이 확인해 주었다. 당신은 여기서 안전해요. 제가 당신의 수간호사예요. 그리고 박 씨는 당신의 룸메이트시고요. 최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박 씨, 맞아요. 당신은 어제 미술 수업에서 왔었죠. 그래요. 박 할머니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어제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기억나세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야금. 최 할머니의 눈이 밝아졌다. 네, 맞아요. 내가 연주했어요. 오랜만에 연주했죠. 유진은 최 할머니가 점차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최 선생님, 이런 순간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일부예요. 유진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때때로 혼란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최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더 많이 돌아오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소리 질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낯선 장소에서 깨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서울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느끼세요? 유진이 물었다. 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창피하고요. 창피해할 필요 없어요. 유진이 확신시켰다. 이건 그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일 뿐이에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요? 최 할머니가 물었다. 우리는 당신의 방에 조금 더 많은 친숙한 물건들을 둘 수 있어요. 사진들. 기억에 도움이 되는 작은 물건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 매일 아침 오늘의 날짜와 장소를 상기시켜 드릴 수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또한 우리 치료사가 기억력 훈련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활동을 추천했어요. 최 할머니는 이러한 제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알츠하이머병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갈지 생각하니 무서웠다. 그러나 동시에 유진과 박 할머니의 이해와 지원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도움을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훌륭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려운 날들을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최 할머니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젊은 간호사의 눈에서 진정한 보살핌과 결심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녀는 이 여정을 혼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다. 그날 오후, 지호가 어머니를 방문하러 왔다. 유진이 아침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고 그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가야 하나요? 그가 유진에게 물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진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이런 에피소드는 알츠하이머병의 일부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최 선생님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지호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당신 어머니는 이미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는 어제 가야금을 연주했고 다른 거주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요. 최할머니의 방으로 가는 동안 유진은 지호에게 어머니의 방에 더 많은 친숙한 물건들을 가져올 것을 제안했다. 사진, 오래된 물건들, 그녀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요. 그것들은 그녀가 방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방에 도착했을 때 최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지호야, 와줘서 고마워. 지호는 어머니를 포옹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최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는 조금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더 좋아. 오늘 정원에 다녀왔는데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 지호는 놀랐다. 그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대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정원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는 물었다. 아주 평화로웠어. 최할머니가 대답했다. 박씨가 나에게 그곳을 보여줬어.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지호는 유진과 눈을 마주쳤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보셨죠? 진전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집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더 가져오려고 해요. 지호가 말했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최할머니가 생각했다. 내 오래된 가족 앨범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도. 그리고 내 찻잔 세트. 난 이곳의 찻잔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호는 웃었다.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찻잔에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기억났다. 물론이죠. 어머니, 다음에 올 때 가져올게요. 그들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할머니는 지호에게 가야금 연주에 대해 그리고 민지라는 고등학생이 자신에게 연주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호는 어머니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의 불빛을 보았다. 어머니, 저는... 지호가 망설였다. 어머니를 여기에 두고 가서 죄송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최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알아, 아들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해. 너와 미나는 바쁜 삶이 있고 나는 도움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또한 수용의 기색도 있었다. 그래도 자주 오겠다고 약속해.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손자들도 데려와. 내가 그들을 보고 싶어. 물론이죠. 어머니. 지호가 약속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올게요. 지호가 떠날 때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그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단지 직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요. 유진은 그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모든 우리 거주자들이 그렇듯이요. 그들은 단지 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와 이야기와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제 특권이에요. 지호가 떠난 후 유진은 최할머니가 오후 휴식을 취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최할머니가 평화롭게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유진 씨, 최할머니가 거의 잠들면서 중얼거렸다. 내 기억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진은 최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최 선생님, 우리가 함께 싸울 거니까요. 그리고 설령 몇몇 기억이 흐려진다 해도 당신의 본질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거예요. 최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유진은 그녀가 어떻게든 이 약속을 들었기를 바랐다. 그 주말 민지가 약속대로 가야금을 가지고 요양원을 방문했다. 최할머니는 그녀를 정원에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며 선생님, 제가 배운 것을 보여드릴게요.
민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직 어색했고 몇 번 실수를 했다. 최할머니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자세가 약간 틀렸어. 그녀가 말했다. 여기, 내가 보여줄게. 그녀는 민지에게서 악기를 받아들고 올바른 자세를 시범 보였다.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야 해. 그리고 손가락은 줄 위에 이렇게 놓아야 하고. 민지는 열심히 집중하며 메모를 했다. 아, 이해했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들은 1시간 넘게 연습했다. 최할머니는 민지의 자세를 교정하고 기본 기술을 가르치고 간단한 멜로디를 시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는지 놀랐다. 음악이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감탄했다. 언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쯤. 최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였어. 음악 선생님이셨나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그저 어머니였어. 그 시절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항상 음악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나에게 물려주었지. 그럼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셨나요? 민지가 물었다. 최할머니는 웃었다. 아니, 나는 주부였어. 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 일이었지. 하지만 가끔, 저녁에 나는 가야금을 연주했어. 그것은 나만의 작은 기쁨이었어.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슬픈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재능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킬 기회가 없으셨다는 것이요. 최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것이 그 시대였어. 내 딸이었다면 그녀는 아마도 음악대학에 갔을 거야. 하지만 난 아들만 있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늦은 나이에 나는 다시 연주하고 있어. 어쩌면 인생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건지도 몰라. 민지는 밝게 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식이 저를 통해 계속될 거예요. 최할머니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일종의 불멸을 주었다. 다음 주에 다시 올 거야?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민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제 친구 수진이도 데려올게요. 그녀도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최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새로운 목적을 찾고 있었다. 아마도 유진이 옳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화요일 아침, 유진은 최할머니의 방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최 선생님, 이것 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건네며 말했다. 최할머니는 호기심에 노트북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최미숙의 하루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지? 그녀가 물었다. 이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유진이 설명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날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날 계획된 활동들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적을 수 있고요. 내 기억 때문에? 최할머니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분적으로는요. 그것은 당신이 방향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여정을 기록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당신이 이루는 모든 작은 승리와 발전을 추적하는 거죠. 최할머니는 노트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우아했다. 푸른색 가죽 커버와 좋은 품질의 종이가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런 선물은 오랜만이에요. 천만에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항목을 적어볼까요? 그들은 함께 앉아 오늘이 2023년 5월 16일이라는 것. 최할머니가 비명 요양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악기 동아리 모임과 정원 산책이 있다는 것을 적었다. 오, 그리고 지호와 가족들이 주말에 왔었죠. 유진이 상기시켰다. 최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손자들이 너무 컸더라고요. 준우는 거의 어른이 다 됐어요. 그녀는 손자들의 방문에 대한 몇 줄을 더 적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들,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그녀의 방을 밝게 했는지. 좋아요. 유진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매일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전체 노트북을 갖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언어로 쓰여진. 최할머니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이 기록을 가질 것이다.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일상적인 질문. 최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내 방이 이제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지호가 가져온 물건들, 오래된 가족 사진, 그녀의 즐겨 찾는 차 세트, 고인이 된 남편의 시계, 이 모두가 방을 더 가정적인 느낌으로 만들었다. 박할머니도 친절하게 최할머니가 자신의 물건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오늘 아침에는 혼란스러운 순간이 없었나요? 유진이 물었다. 최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했어요. 그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 악기 동아리에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다들 당신의 가야금 레슨을 기대하고 있어요. 최할머니는 웃었다. 그녀가 단 한 번의 즉흥 연주 후에 선생님이 되어버린 것이 여전히 놀라웠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느낌이었다. 필요로 되어지는 것,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네, 준비됐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할 수 있는 한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날 오후, 악기 동아리에서 최할머니는 4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박할머니, 88세의 이씨, 76세의 정씨, 그리고 놀랍게도 42세의 간호사 한 명인 서씨. 저는 항상 한국 악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서 간호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대가에게 배울 기회는 놓칠 수 없죠. 최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난 대가가 아니에요. 그저 오래전에 연주했던 노인일 뿐이죠. 겸손하지 마세요. 박할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최할머니는 학생들에게 기본 자세와 줄을 튕기는 기술을 가르쳤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집중했고, 심지어 이 씨는 관절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힘들면 멈추세요. 최할머니가 이 씨에게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제 손가락에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수업이 끝날 무렵, 그들은 모두 간단한 멜로디의 첫 부분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연주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감동적이었다. 다음 주에는 더 어려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최할머니가 약속했다. 그들이 악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유진이 문을 통해 고개를 내밀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주 좋아요. 박할머니가 대답했다. 최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유진은 기쁜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 소식을 들으니 기뻐요. 실은 제가 작은 제안이 있어요. 민지에게서 들었는데 몇몇 고등학생들이 가야금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대요. 우리가 세대 간 음악교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고등학생들이 주말에 와서 최 선생님과 다른 분들에게 배우는 거죠. 최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세대 간 교실이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유진이 확신했다. 사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전통 악기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여러분은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할머니는 이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민지를 가르치는 것을 즐겼고 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생각은 매력적이었다. 좋아요. 그녀는 결심했다. 해봐요. 유진은 박수를 쳤다. 훌륭해요. 저는 민지와 이야기해서 첫 세션을 다음 주말로 잡을게요. 그날 저녁, 최할머니는 그녀의 일기에 이 특별한 발전을 적었다. 오늘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는 썼다. 비록 내 손가락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내 기억이 때때로 희미해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줄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녀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 지난 10일 동안 그녀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녀가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그녀는 이곳이 그녀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이것이 단지 새로운 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물론 도전은 여전히 있었다. 그녀의 알츠하이머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더 많은 혼란스러운 날들과 잃어버린 기억들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침대 옆에 테이블에 있는 남편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최할머니는 오랫동안 가장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주말이 빠르게 다가왔고 최할머니는 놀라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가야금 실력은 매일 연습하면서 향상되었고, 그녀의 일기는 새로운 발견들과 작은 승리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다. 가끔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고, 한 번은 박할머니를 자신의 오래된 이웃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유진이 알려준 대로 그녀는 좋은 날들에 집중했고 어려운 날들을 함께 헤쳐나갔다. 토요일 아침, 최할머니는 처음으로 세대간 음악교실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요양원에 가장 큰 다목적실을 예약했고 음악학교에서 추가 가야금들을 빌려왔다. 긴장되세요? 유진이 물었다. 그녀가 최할머니의 머리를 묶는 것을 도와주면서 약간요. 최할머니가 인정했다. 내가 진짜 선생님이었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연스러운 교사예요. 유진이 확신시켰다. 당신이 박 씨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봤어요. 당신은 인내심이 있고 명확해요. 최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유진이 그녀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었고 그녀는 지호가 가져온 그녀의 가장 좋은 한복을 입었다. 그것은 수십 년 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부드러운 하늘색 저고리와 깊은 남색 치마. 오랜만에 한복을 입네요. 최할머니가 말했다.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10시쯤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민지와 그녀의 친구 수진, 그리고 8명이 다른 고등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밝은 얼굴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어왔다. 요양원의 다른 거주자들도 참여했다. 최할머니의 성인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있는 다른 노인들도 유진이 모두를 환영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할 거예요. 우리의 훌륭한 최미숙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최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기쁘게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가야금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곧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학생들의 관심 어린 표정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가야금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그것은 왕궁에서 연주되었고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간단한 시범으로 이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줄을 따라 우아하게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기본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젊은 학생들과 노인들은 함께 앉았고 서로 도와가며 배웠다. 최할머니는 각 그룹을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하고 조언을 제공했다. 그녀는 순간순간 기쁨을 느꼈다. 특히 학생이 올바른 음을 연주했을 때의 빛나는 표정을 볼 때. 수업 중간에 그녀는 고령의 이씨와 10대인 학생이 서로에게 농담을 하며 웃는 것을 보았다. 세대 차이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선생님, 이 음은 이렇게 연주하는 건가요? 어떤 학생이 물었다. 최할머니는 그에게 가서 시범을 보였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가르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에게 복잡한 멜로디를 가르쳤는지.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좋은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가르쳤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기억은 슬픔이 아닌 따뜻함을 가져왔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알츠하이머병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끝날 무렵 유진이 특별한 발표를 했다. 우리는 2세대 간 음악교실을 매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는 작은 공연을 열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학생들은 흥분하여 박수를 쳤다. 최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공연이라니. 유진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나중에 물었다. 난 그들을 공연할 준비가 되도록 가르칠 수 없어요. 유진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결, 배움, 그리고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것에 관한 거예요. 수업 후 한 고등학생이 최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제 할머니도 알츠하이머병이 있으세요.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홀로 보내세요. 할머니도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녀를 데려오렴. 최할머니가 대답했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어. 그녀는 자신의 말에 약간 놀랐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요양원의 개념을 완전히 거부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서 그들이 찾은 커뮤니티를 경험하라고 권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최할머니는 그녀의 일기에 수업에 대한 모든 것을 적었다. 그녀는 학생들의 이름, 그들의 질문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든 음악의 아름다움을 적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남편에 대한 갑작스러운 기억도 적었다. 내 기억이 옅어질지라도 그녀는 적었다. 오늘 나는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기억들, 새로운 연결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적는 동안 박할머니가 차 2잔을 들고 들어왔다. 힘든 하루 후에 차 한 잔 어때요? 그녀가 물었다. 고마워요. 최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활기가 넘쳐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적이 그런 효과가 있죠. 그것이 우리를 젊게 유지해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할머니는 최할머니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르쳤는지 칭찬했다. 최 씨, 당신은 요양원에 온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박할머니가 관찰했다. 정말요? 최할머니가 물었다. 네, 첫날. 당신의 눈에는 슬픔만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 빛이 있어요. 최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나도 느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난 이곳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상하게도, 나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유진이 우리 모두에게 해준 일이에요. 그녀는 우리에게 두 번째 시작을 주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최할머니는 세대 간 음악교실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느낌. 그녀가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하다는 느낌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공연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어느 오후. 지호가 갑자기 방문했다. 그는 준비 중인 최할머니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그가 물었다. 최할머니는 밝게 웃었다. 우리가 곧 공연을 할 거야. 내가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어. 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가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그래. 최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난 선생님이 되었어. 이상하지? 그렇지? 내 나이에. 지호는 어머니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놀라워요. 어머니는 항상 음악에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들은 함께 정원을 산책했고 최할머니는 그녀의 새로운 삶, 그녀의 학생들, 그리고 그녀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호가 말했다. 최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너희가 나를 여기 버렸다고 느꼈어. 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최할머니가 말했다. 이제 나는 이해해.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어. 공연 날, 최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그녀는 지호가 가져온 그녀의 한복 중 가장 아름다운 것, 하늘색 저고리와 깊은 남색 치마를 입었다. 다목적 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요양원 거주자들, 고등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다. 유진이 행사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의 세대 간 음악교실은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공연은 감동적이었다. 고등학생들은 기초적인 멜로디를 연주했고 노인들도 그들의 순서에 연주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정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최할머니가 솔로 공연을 위해 나섰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남편,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의 모든 사랑과 손실을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전통 멜로디를 그녀의 손가락이 줄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음악이었다. 세대를 넘어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 그녀가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방은 잠시 조용했다. 그런 다음 박수가 터져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호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공연 후 고등학생 민지의 할머니가 최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녀도 알츠하이머병이 있었다. 당신의 연주는 아름다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처럼 나도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내게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최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강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최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남긴 흔적은 계속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문 노크 소리에 일어났다. 유진이 들어왔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최 선생님, 오늘 어떠세요? 최할머니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기억이 희미했다. 유진은 그녀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일기장을 건넸다. 오늘은 요양원에서의 2달째 되는 날이에요. 어제 우리는 멋진 공연을 했고 당신은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기억나세요? 최할머니는 일기장을 살펴보았다.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아, 네, 기억나요. 공연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유진이 확인했다. 모두가 당신의 연주에 감동받았어요. 최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기억은 희미할 수 있지만 감정은 남아있었다. 성취감, 목적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속감. 오늘은 뭘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오늘은 몇몇 학생들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그들은 더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정원에서 차를 마실 거예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르칠 준비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고 최할머니의 알츠하이머병은 점점 더 진행되었다. 좋은 날들과 나쁜 날들이 있었다. 때로는 그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고 가치 있게 여겨졌다. 유진과 직원들은 그녀의 나쁜 날들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했다. 박할머니는 충실한 친구였다. 그리고 그녀의 학생들 이제는 더 많아지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목적을 주었다. 어느 봄날 최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젊은 민지가 있었고 민지의 할머니도 이제 요양원의 거주자가 되었다. 선생님, 민지가 말했다. 이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법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최할머니는 가야금을 들고 천천히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음악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름다워요. 민지가 말했다. 언젠가 저도 제 손자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최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전통이 이어지는 방식이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민지의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당신 덕분에, 최 씨, 나는 이곳에 올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내가 두려워했던 곳이 아니에요. 최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민지의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을 즐기며 유진이 정원에 들어와 그들을 발견했다. 세 세대가 함께 있는 모습.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다. 사람들이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요양원.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곳. 그리고 나이가 제한이 아닌 단지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곳.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차 시간이에요. 그녀가 발표했다. 요양원 전체가 정원에 모이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걸어갔고 최할머니는 유진의 팔에 기대었다. 고마워요, 딸아. 최할머니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 호칭이 실수가 아니었다. 당신은 내게 2번째 삶을 주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최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에요, 최 선생님.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2번째 삶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다른 거주자들과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웃음과 대화가 공기를 채웠다. 민지와 다른 학생들이 간단한 가야금 연주로 모임을 시작했다. 최할머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기억이 더 많이 희미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현재에 있었다. 그녀가 평생 찾아왔던 커뮤니티에 둘러싸여 그녀가 떠날 유산을 세우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그녀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며 못 보겠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행복해.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최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족, 목적, 그리고 소속감을 가진 진정한 미소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결말은 없었다.